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암치료제 미국 현지 시간 1월 23일에 NDA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CRL을 받고 나서 재제출을 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접수 14일 내외에 클래스 1, 2 여부 요걸 알려줍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 23일에 제출을 했으니 14일이면 현지 시간 2월 6일까지는 클래스 1, 2 여부가 나와야 하는 거죠. 요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의 투심을 차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클래스 1, 2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할 때 그 천장,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에 대한 천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클래스 1이 나오면 급등세가 가파르겠지만 세력의 엑시트도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대응 관점을 비중 축소 쪽에 두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물린 세월이 주주분들이 너무 길어서 보상 심리가 작용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면 팔겠다라고 애초에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뭐 여기에 산 투자하다 하면 본전만 팔아야지. 또는 내가 여태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수익 보고 팔아야지 이런 심리. 근데 이 심리는 얼마까지 오르든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물릴 때까지 가만히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의 일부는 원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매도하셔서 비중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기대감 반영이 온전하게 이렇게 막 장대 항목만 여러 번 떠가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래스 1이 아니라면. 왜냐면 물량 소화에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물려 있었고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주가를 드리블하는 주체가 온전히 지들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세력이 뭐 기부천사도 아니고 지들 돈을 써서 개인들 먹여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에도 지금 좋은 소식이 두 개인데 이렇게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개인들의 평단은 너무 높고 추가 매수나 신규 유입이 재료 상황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가 겹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좀 약해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남 FDA 재제출을 했지만 이게 클래스 1이 뜰지 클래스 2가 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FDA 심사관들도 아직 제대로 들여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클래스 1이라고 확신하고 나는 기다리겠다 라면 강원랜드 가서 한탕 하겠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근거는 둘 다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리라프그라티닙. 자, 이게 혁신 치료제 지정이 돼서 최우선 심사 대상일 수 있는데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되면 이게 기존의 10개월에서 6개월로 줍니다.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승인 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이 오기까지 꽤 기간이 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은 살아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리라프그라티닙 승인이 나올 때까지 윗자리에만 상주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재료 일정 1, 2주를 앞두고 급등하지 서서히 오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리라프그라티닙 NDA까지 나온다면 리라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FDA 승인 신청이라는 재료는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미 반영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본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실제 승인보다 승인 신청 기대감이 더 큽니다. 주가 상승이. 실제 승인은 이제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소모품은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의 승인, 실제 승인은 고점 엑시트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응을 하려면 지금보다 리스크가 커지고요. 자,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라는 게 분할로 대응을 하라는 건데 승인을 받게 되면 더 상승할 경우의 수도 존재하긴 하니까 비중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 기대감의 비중을 축소하는 건 리스크를 스스로 없애는 거죠. 축소하는 거죠.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리스크 절반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인 소식 이후 급락을 한다면 그 리스크 절반은 없애놨으니 손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승인 받고 나서 수익이 더 난다.
그럼 비중의 일부는 머리 꼭대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최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남 클래스 1, 2 여부와 리라프 그라티닙의 일정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일단 미국 현지 시간 1월 23일에 가남 치료제 NDA를 재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CRL을 받고 재제출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일 내외에 클래스 1, 2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대 2주니까 현지 시간 2월 6일까지 클래스 1, 2 여부를 알려주게 되겠죠. 자, 클래스 1이 나온다면 2개월이니까 4월 초. 근데 여기서 클래스 2가 나온다면 6개월이니까 8월 6일. 8월 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리라프라티닙. 얘네는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FDA의 NDA 심사는, 일반 심사는 접수 후에 10개월이 소모되지만 우선 심사는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리라프라티닙은 사측에서 계획했던 대로 1월 말, 뭐 조금 늦어지면 2월 초겠죠? 요때 제출한다라고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 7월 말 또는 8월 초. 가남 클래스 2와 같은 시기인 8월 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2도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료 일정이 이렇게 겹쳐버리면서 꽤 기대감이 이 시기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클래스 2가 나온다면 일단 실망감에 매도 압력이 먼저 강해지고 6개월 뒤에도 클래스 2 자체라는 것으로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이때도 결국 기대감에만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왔다. 그럼 이때 리라프그라티닙은 고점에도 매도가 체결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 일정에 따라 대응의 결에 대한 디테일을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윗자리에 의미가 큰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자리들이 많은데 이 자리들을 각각 터치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디테일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좋다, 특정 재료 상황에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이 기대감을 이용하려면 언제 어디에 비중을 축소해야 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 비중 축소 타점과 근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해 두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텔레그램 방은 과거에 방구와는 무관한 새롭게 신설된 공간입니다. 비용 같은 거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대응에 참고하실 분들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구간에 투자한 투자자들, 25년부터 투자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입니다. 뭐 기존 주주들의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요 물량, 여기서 체결된 주식은 수익권입니다. 자, 이들의 평단을 올리기 위해서 공포심이 동반되는 시점이 올 텐데 클래스 2가 나오면 알아서 동반이 되겠고요. 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전에 가남 치료제 클래스 1, 2 여부가 나오는 만 14일이 다 채워지는 시점, 현지 시간으로 했을 때 2월 5일 6일쯤, 아니죠, 한국 시간 현지 시간 6일에 발표되니까 한국 시간 2월 5일 6일쯤에는 클래스 2 리스크에 어느 정도 엑시트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알아서 공포심이 동반되겠죠. 자, 그리고 리스크를 피해 가실 분들은 결과 여부 발표 직전 날 말고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그때 비중 축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밑에 자리였다가 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고점에 물린 투자들이 물타기를 요 구간들에서 진행을 했다면 평단이 희석되면서 6만 원대, 7만 원대에 물린 매물이 가장 많을 텐데, 자, 가남 치료제가 만약에 클래스 2라면 리라프그라티닙 NDA 제출 재료에 엑시트할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또 6개월간 물려야 하고 클래스 2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승인 가능성이 좀 낮아지니까요. 자, 그럼 이들의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비중 축소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자, 14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14일. 빠르게 대응의 결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리는 근거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대응은 도박입니다. 로또 사고 1등 되길 기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근거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라도 말씀드리는 근거가 맞아 떨어졌다면 다음에는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하셔서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해 뒀고요. 댓글에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필요하신 거 체크해 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신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뭐 보내드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뭐 010-1234-5578이다. 이렇게 기재해 주셔서 제출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